11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이 다가오면서 비관론이 고개를 들어 지난주 큰 폭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3%와 0.2%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3% 상승했습니다. 26일 또다시 회동하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체계를 최종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독일 재무부 차관이 전망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지원 체계를 승인할 경우 그리스는 총 440억 유로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공식 목표치를 올해와 동일한 7.5%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8%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중산층 세금 감면안 종료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재정 절벽이 소비 감소로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4%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만 반등에 성공을 했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존 120에서 124%로 완화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이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지 자세한 전망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상큼한 꽃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케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고점에서 삼성전자 전량 매도하자라고 하셨는데 장 초반 고점 찍고 다시 밀렸습니다. 쉬어가는 전략이 정말 유효했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루 더 쉬어가야 할까요? 하루 더 쉬어가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방송 보면서요. 우리 굿모닝 대박 예급이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 전에 했던 페난트형을 뺏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에 삼성전자 선물 보라니까 삼성전자 선물 봐야 된다고 또 뺏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뺏겨도 약효는 뺏길 수 없다는 게 이제 제가 논리인데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일단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피봇으로 봐서는 주식은 1900을 살짝 깨지만 종가는 1900 위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1차의 지지가 1898포인트 있고 2차 지지가 제가 볼 때는 1903포인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예상외로 많이 빠지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싱쟁이 여러분께서는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주가가 1900에 있는데 아직까지 1850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밥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오늘 또 1900 강건이 왜 강건이냐면 그 자리가 301일평 자리입니다. 301일평 자리의 강건이 가장 문제시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장 자체가 아직까지 죽은 거는 절대 아니다. 왜 MACD가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을 절대 나오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오늘도 쉬어가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직까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중기 전망이란 것은 열흘이나 보름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한 달, 두 달 전에 해가지고 두 달 후에 중기 전망 그거는 중기 전망이 아니죠. 왜 우리가 주식 사가지고 열흘 이상 잘 못 갖고 있거든요. 물리면 갖고 있지만 안 물리면 절대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 전망이란 그 자체를 여러분께서 너무 장황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생각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결론 음봉이 났지만 양봉 위에 음봉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모양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가장 관심은 1900 주가의 지지 여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살짝 깨더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어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피부업 고점이죠. 어제 252.50에서 저항받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저점은 제가 볼 때는 250.50 정도 나올 거고요. 고점은 제가 볼 때는 오늘 251.6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벗을 항시 유념해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자리와 급등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주가가 최근에 삼성전자로 인하여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죽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죽은 모양은 아니고요. 어제 DMI가 플러스 아직 40 전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락 부분은 어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지 절대 죽어가는 모양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있는데 주가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또 한 템포 보고 저점에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얼마 동안 130만 원대, 130만 원 이하 때 이럴 때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0만 원을 깨면서 전환선 기준선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또 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조상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장고장을 내봐야 될지 우리 센시청의 여러분께서는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선주가 펄떡펄떡 뜨는데요. 망둥이처럼 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대선주 맞히는 사람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굉장히 효과 있을지 모르나 중기적으로 과거 보면 대선주 만져가지고 박살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종목이 상승폭에 62% 빠져가지고 제가 반등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반등 자체를 자세히 보시면 전부 상승하지만 음봉입니다. 최근에 2주 동안 상승했지만 돈 먹을 날은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 절대 만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곁에 안철수 연구소였죠. 그 당시 이 뻥철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뭘 하겠습니까? 이 주식 여러분 만지면 굉장히 험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주식 만지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험해질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6만 7천 원짜리가 지금 3만 5천 원이 뭡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과를 보기 싫으면은 대선주를 만지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 노숙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좋지 정치인들에게 돈 빌려준다는 것은 가장 바보스러우이다. 그래서 정치가를 믿고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센시티아 여러분께서는 그런 어른썩은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뻥철수는 뻥철수였습니다. 그래서 안랩주가 이름을 바꿔도 뻥철수는 뻥철수인데 뻥철수도 정치가가 된 후부터는 진짜로 뻥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선주 만지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거는 오직 주식밖에 없다. 우량주밖에 없다.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주식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쉬는 타임에 2등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등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2등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식은 스윙을 하되 자신 없는 분은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한 삼성전자 2탄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실망시키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탄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목균형표로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변곡점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 후에 하락이나 횡보 국면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오는 시점은 절대 아닙니다. 왜 급락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자리에서 기준선이 쉬고 있는 상태고 전환선이 곧 반등하는 시점에서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차트 모르는 사람은 차트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뺏겨도 못 뺏기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알고 차트를 보는 것과 모르고 차트를 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기관의 수급, 모든 수급을 보면 왜 수급 자체를 외국인만 봅니까? 외국인이 올해 내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손실 많이 입은 사람의 수급을 왜 보는지 본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자체는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비관적으로 보시면 비관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를 이 자리에서 풋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서 풋을 쳐가지고 전 회원 7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였습니다. 그런 시황을 하는 분에게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은 절대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러분 대선주 만지면 말로가 분명히 비참해진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등주 만져야 됩니다. 1등주는 물려도 1등주에 물려야 됩니다. 잡주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 자체가 선물 무게층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물량층이 두껍게 있습니다. 하방 이탈할 것 같습니까? 하방 이탈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호전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셔야지 나쁘게 보면은 여러분 계속 손절매 치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보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저번처럼 2조 5천억 풀로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이 워낙 요즘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매도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이 아직까지 칼을 빼들고 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관들은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8천억 선물 콜 매수의 부분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흠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들이 돈을 선물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8천억 걸었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계속 매물로 부담하기 때문에 쉬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5천억 이하 선물 콜이 된다면 주식은 그때부터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쉬십시오. 요즘에 안 되는 날 쉬는 게 최고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냥 쉬십시오. 그냥 쉬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절대 쉬셔야 된다 이러고요. 오늘 장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900원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리가 기준선이고 1893포인트, 94포인트가 선행 스팬 1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푹 쉬면서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센 TV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진짜 우리 센 방송만 지금 볼만한 TV가 없습니다. 깡통 방송, 검은 토마토, 누들리 다 못 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절대 잡주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잡주, 꼴뚜기가 아무리 벌쩍벌쩍 뛰어도 저가입니다. 여러분 고가인 민어나 조기 같은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푹 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전음 신청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쉬어가지만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코스피 1900포인트 지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들어서 신공항 관련주 어제도 연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새우글로벌. 이 종목이 이틀 만에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 신공항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업종 내에서 제일 선두권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약간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경험을 해봤지만은 주가가 고가권에 있을 때는 흐름을 어렵게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매도 대응을 못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고가권에 있던 종목들은 아무리 선두권이라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을 공략하는 편이 손절매 선도 명확하고 또 대응하기도 좀 편리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우글로벌을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약간의 반등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몇몇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 쪽으로 이제 인맥 관련 테마는 계속해서 급락세를 타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정책 관련 테마들, 뭐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짧은 대응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그 예전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목표치를 짧게 잡고 짧게 사익 실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테마주 쪽에서는 짧다고 해도 거의 한 10%대가 되고요. 이 종목도 1,400원 매수가에서는 약 한 15% 정도 수익을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만 하셔도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답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정치 관련 테마나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 아니고서는 목표가 달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그 풍요한 진행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좁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선택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또 결국 못 사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갈 곳이 이런 쪽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역시 이러한 종목들을 좀 짧게 단타 형태로 가서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로 좀 누적 수익을 올려나가는 상태로 가시다가 다시 이제 지금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그 증시 주변 자금이 100조 원에서 1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금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을 때 그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본격화되면은 한번 좀 제대로 수익을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좀 기다리는 기간에서 어쨌든 요 상황을 좀 현명하게 넘어가는 대응이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울글로벌 AS를 받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는 테마성 종목이 그나마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겠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좀 테마성 관련 업종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테마성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네.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랩 같은 종목들은 하한가를 그대로 기록해서 원래 상승하기 전에 주가가 2만원대, 3만원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아직까지 회복을 잘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뭐 메커스라든지 아니면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안철수 관련주라고 분류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기업 가치가 그 상승하기 이전 수준의 그 주가를 보면은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사실은 어떤 뭐 기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 자체를 좀 역발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SNS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후보가 완전히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종목들만 잠깐 짚어보면은 역시 뭐 가비아라는 종목들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루온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또 오늘과 내일이라는 종목도 뭐 어제 출발 자체는 거의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쭉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온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뭐 앞에 그 신공항 관련주처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종목의 반응을 보면은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SNS 관련 테마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 등록 이후 선거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SNS 관련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나우콤입니다. 나우콤은 사실 SNS 테마 종목군이긴 하지만은 제일 네.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나우콤 같은 경우는 그 SNS 선거운동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모비클이라는 모바일 게임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기사가 나오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테마성 종목들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러한 기대감이 사실은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확정 사항이 없다라고 공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부인 공시가 나와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은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근에 시장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과 뭔가 연관성을 가지면 주가가 쉽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모비클과의 그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은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손절매 가격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지금 현재가 수준인 11,000원대 정도 전후로 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뭐 목표가가 이렇게 짧냐라고 하시겠지만은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짧게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를 깨면은 과감하게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나우콤에 대해서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27일 증권사별 리포트입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LG생명과학입니다. 제한적인 박스권 전망으로 저가 공략 전략이 꾸준히 유지된다며 목표가 53,000원 설정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삼성 SDI입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며 순이익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목표가는 20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신영증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 시험 및 견조한 수익성 유지 전망으로 목표 주가 35만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 강원랜드입니다. 카지노 영업정 확장과 게임기구 증설로 내년 매출액이 20% 증가할 전망이라고 목표 주가 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이트레이드증권 현대백화점입니다. 4분기 추운 날씨 및 이연 소비로 실적 회복세가 긍정적이라며 또한 내년 영업면적 확대 계획으로 목표 주가 15만 1,000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장 시작 전에 유로존과 IMF에서 일단 그리스 지원안이 좀 타결이 됐다라는 로이터의 어떤 보도가 돌면서 일단 미국 지수,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만약에 사실로서 돌아간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유로존과 IMF가 만약에 그리스 지원안을 좀 타결이 된 것이 맞다면 일단 오늘 금일 뭐 시초가에 좀 강하게 상승한 후에 시초가 후에 종가로 갈수록 조금 밀려주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박스권은 뭐 지속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유로존 지역의 그리스 지원안을 뭐 타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일단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국내 환율이 좀 문제가 아닐까. 환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 압력이 굉장히 좀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별로는 좋아하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이죠. 물론 이런 종목들은 저가의 좀 공략을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수가 좀 빠질 때마다 그에 따른 이 종목들의 가격이 빠질 때마다 좀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실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지뢰밭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들, 안고 가야 될 문제들이 아직 산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LG생명과학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4분기와 내년을 좀 돌이켜봐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분기별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당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과거 대비 증가한 이 연구개발 비용의 규모,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이 고정비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좀 대입을 하더라도, 고려를 하더라도 분기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은 이 영업이 레버리지 발생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분기별 한 40에서 50억 규모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12월 달에 출시 예정인 이 당뇨 신약, 제미글로라는 신약이 있는데, 이것과 이 약을 사노피와의 어떤 코프로모션을 통해서 일단 시장에 성공적으로 좀 안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 추정치로는 한 100억 원 정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2년도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뭐 신약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뭐 조정 시 포트 비중을 좀 확대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LG생명과학 차트를 좀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린 모습은 아닙니다. 뭐 이평선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물론 5일선이 뭐 재차 좀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위에서 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44,000원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포트폴리오에 담으셔도 될 가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이 보수적인 분들은 4만원대, 41,700원, 뭐 41,500원 이 정도에서는 좀 강하게 좀 포트폴리오에 실으셔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 주가 일단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로는 53,000원 제시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LG생명과학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놀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AS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그리스 문제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감축이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이게 좀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죠.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가장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면 네. 저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죠. 그만큼 추가 지원 합의를 2차 연기까지 했지만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연장이 됐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재정준비력 이슈도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달까지 계속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슈를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일단 그리스 문제였었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 자체가 또 한계가 줄었고요. 그만큼 연말에 대한 산타랠리를 조금 더 기대하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뭐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세력 자체를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조금 시장에 임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잘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AS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서울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수가에는 못 미쳤다라는 점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저도 그만큼 요즘 시장이 상당히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군을 뭐 찍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네. 요즘같이 힘든 시장도 잘 없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을 한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해도 우리 시장 지금 시장도 상당히 수익률 내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도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하면서 약간 매수가 자체를 조금 낮게 잡아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LED 관련주 그중에서 서울 반도체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요. 매수가 자체를 조금 낮게 잡아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22,000원대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도율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매도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자체는 신규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다고 조금 보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 주변에서 지금 가격대 21,000원에서 22,400원까지는 상당히 지금 매수 가격대로 바람직한 가격대다. 그래서 22,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매수세에 같이 임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반도체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지난 11월 16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종목은 어제 드디어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하기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뭐 코텍 네. 같은 경우에 뭐 한마디로 논평을 해본다면 일단은 실적은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만큼 코텍은 뭐 아시다시피 카지노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요. 라스베가스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이 발주를 주로 하는 기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죠. 그만큼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납품 자체도 많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다시금 눌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위까지 올랐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차트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거래량 자체가 시장 상황 자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왔던 매도 물량으로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만큼 이 거래량에서 저점에서 좀 잡아줬던 그만큼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은 12,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령을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하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고가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자체 지금 소비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경제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중국에서도 계속 소비 확대를 외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소비 자체가 심리 지수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그런 부분 자체는 코텍이라는 기업에게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홀딩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차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네. 신고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적으로 일단 14,000원까지를 한번 보시면서 좀 네. 더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또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게 자체도 네. 뭐 수수료가 많이 빠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한 종목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짧게 단타를 치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지 어중간하게 중간 방망이를 네. 들기에는 상당히 지금 힘든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텍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뭐 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인텍 이름만 들으시면요, 뭐 RF텍이라든지 코텍 이런 기업들처럼 IT 전기전자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아니죠. 아예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네.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고
그 폴리우레탄에 대한 단열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3분기 실적까지 한번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올랐던 이유를 한번 보신다면요. 일단은 화인텍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일 자체가 폴리우레탄 단열재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스 영업까지, 가스 산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셀가스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되면서 LNG 캐리어선 자체가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한번 보신다면요. LNG 캐리어선을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단열재를 보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지금 화인텍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수주 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거는 3분기까지 이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4분기의 예상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수주에 대한 부분을 5,800억까지 잡고 있거든요. 근데 3분기까지 지금 확실하게 처리가 됐는 게 3,800억입니다. 나머지 물량 자체가 지금 처리가 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대신 주가상으로 한번 보실 때는 지금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 자체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거래량이 한 번 더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큰 거래량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일단 평균적인 가격선 자체가 지금은 하단에 6,700원에서 6,800원 부근에서 상당히 좋은 눌림목 구간이라고 조금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보였을 때 첫 번째 파동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두 번째 파동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가격적인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큰 거래량질 자체가 지금은 상단에서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단 공략이 조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60일선을 조금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 6,700원에서 6,800원 사이를 조금 공략을 하시고,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고점이 해당하는 8,000원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6,200원이죠. 그래서 시초적으로 시작된 이 부근의 자체를 손절선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4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좀 빠져나간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화인텍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개장을 30여 분 앞둔 상황에서 그리스 속보가 나왔죠.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유로존과 IMF에서 그리스 부채 비율의 감축에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원래 당초 IMF는 그리스의 2020년도까지 부채 비율을 120%까지 낮추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당초 그리스와 부채 비율이 그 내년에는 190%까지 이상이 넘칠 것이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낮추는 방안이 이견을 다퉜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합의된 점은 일단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일단 증시에 미칠 그 여러 가지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부터 이제 그 18대 대선 이제 선거 운동 이제 개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선거 하루 전날인 12월 18일까지 총 이제 앞으로 한 달간의 선거 운동 기간에 이제 신문이라든지 방송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광고를 비롯해서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 그리고 뭐 전화, 인터넷 여러 가지 활용한 선거운동들이 이제 동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던 뭐 인터넷 혹은 SNS 관련주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광섬유 KO 전문 제조업체인 우리광통신이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이 됩니다. 이제 뭐 초고속 광통신망을 이제 구축에 이제 그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광배분기, 그러니까 분배기, 또 광신호기를 여러 곳으로 이제 분배하는 이제 케이블 이제 칩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모들 또 와이퍼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일단은 상장된다라는 점. 일단 오늘 이것도 체크 포인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한국과 러시아 이제 보건산업 협력에 대한 포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관련주, 의료기기 업체도 이제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또 제약협회에서 이제 그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뭐 의료기기와 또 제약에 대한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를 예정할 예정이니 또 의료기기 관련 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일단 뭐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코스피 밴드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1910포인트에 대한 기준선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1910포인트 위에서 마감됐을 경우에는 시장은 오히려 좀 우상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1910포인트 미만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조금 유로존에 대한 이제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1910포인트로 위에서 출발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만약에 1910포인트 이하에서 출발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성 차익 매물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 여전히 시황은 유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 1934포인트를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현금 비중 50%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이제 삼성전자의 독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은 상승을 했지만 결국 이 말은 나머지 이제 대형주들만 달렸다라는 것이고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소외당했던 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도 지금 상당폭 누적되어 있는 동향을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방어에 대한 매수 의지 지속적인 순매수가 나오면서 지수의 이제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 프로그램 쪽도 삼성전자 쪽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910포인트 기준으로 시장을 보되 오늘은 이제 적극적인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또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보여주었던 뭐 거래소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외국인과 기관투들이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쌍둥이 매수세는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거래 대금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하고 또 시장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91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한다면 긍정적인 기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네. 네, 평화전공은 국내 대표적인 그 자동차 관련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자동차 경량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 규제나 그 연비에 관한 그 이런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차체 중심의 이 경량화를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평화전공이 좀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이 종목 이번 3분기에 좀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4분기에 이은 내년까지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는 그 완성차 파업에 따른 그 실적 악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품주들 가운데서는 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재 주가 수준은 좀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최근에 기관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외국인과 이 종목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수세에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10월 말경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시장의 여파에 의해서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관의 매수세, 이때부터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최근까지도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61선 저항선에서 이런 17,000원 가격대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이 거래량이 적어도 한 20만 주 정도 이상이 나오면서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진짜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약 2주일 이내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매매를 하신다면 적정 매수가로는 전일 종가 부근인 16,450원과 주가가 좀 약간 눌려줄 수 있는 16,050원 사이에서 좀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좀 21선 부근인 15,700원까지로 잡으시고 단기 목표가로는 18,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예상 최저가가 전일 대비 한 6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등 이어질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